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 다 위험물과 관련된 문제고요. 자, 21번에 사료의 제2석유류인 비수용성 위험물 8만 리터를 저장하는 5개 저장소입니다. 이때의 소화설비의 기준과 소화설비의 개수를 찾는 문제인데요. 사료위험물 2석유류를 저장하는 이 경우에는 소화난이도 등급 2등급에 해당합니다. 소화난이도 등급 2등급의 소화설비는 위험물의 소요 단위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능력 단위의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이 그건데요. 2등급에 해당하고 소화설비의 기준은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한 다음에 당해 위험물의 소요 단위인 5분의 1에 해당하는 능력 단위를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할 것. 이 법령에 의해서 이 빈칸에는 5분의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5개 저장소의 경우에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와 함께 설치할 때 소형 수동식 소화기의 능력 단위가 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때 소요 단위를 구하고 소요 단위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능력 단위의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거니까 소요 단위부터 구하게 되면 지정 수량의 10을 곱한 게 소요 단위가 되죠. 이석유류의 비수용성 물질은 지정 수량이 1000입니다. 그러면 1 소요 단위는 만이 되겠죠. 18만 리터가 있는데 1 소요 단위는 만입니다. 만분의 18만 하면 18 소요 단위가 됩니다. 이것의 5분의 1을 하게 되면 3.6인데 그렇다고 해서 3으로 소요 단위를 놓기에는 너무 위험할 수 있죠. 이 능력 단위의 경우에는 하나 더 올림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입니다. 만약에 이 값이 3.2나 3.3이 나왔어도 4 능력 단위로 봅니다. 그러면 4 능력 단위에 해당하는 능력 단위 소화기가 최소 2개가 있으면 4 능력 단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들어가야 될 소형식 소화기의 최소 개수는 2개입니다. 그래서 2하고 5분의 1하고 둘 다 값을 합치면 2.2가 되겠죠. 1번이 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응용하는 문제여서요. 이것을 찾을 수는 있지만 얘를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온다면 꼭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22번의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불이 났을 때 알아서 감지기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경보를 울리는 경보 설비인데요. 하나의 경계구역은 원칙적으로 60제곱미터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주요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런 해설에 해당하죠. 주요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100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설치할 수 있고 하나의 경계구역이 3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500제곱미터 이하이면 두 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이 아니라 500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고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물의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경보는 울려야 하니까 비상전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도 들어가고 옥내 소화전, 5개 소화전에도 비상전원 들어가야 합니다. 자, 23번입니다. 불활성가스 소화약제. 이 IG가 불활성가스의 약자예요. IG가 들어가면 N2AR CO2가 서로 비율로 합쳐진 그런 소화약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41이라는 건 5대 4대 1로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질소, 아르곤, CO2. 이 순서를 바꿔서 외우시면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순서대로 질소, 아르곤, CO2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불활성가스 소화약제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100이라는 건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N2가 100% 있다는 뜻이고요. IG55는 5대5로 있다는 뜻입니다. N2AR까지 5대5로 있다는 거고 541은 5대 4대 1로 N2AR CO2가 있다는 뜻인데요. 50대 40대 10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52대 8이라는 거 이렇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 5대 4대 1이니까 541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성분이 아닌 것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24번 문제는 옥내 소화전 문제입니다. 옥내 소화전은 소화전을 사용했을 때 어떤 소화약제가 나오는 거냐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물이 어딘가에서 흘러 들어와야 되겠죠. 물이 얼만큼 필요한지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소화전의 개수에 따라서 옥내 소화전은 7.8을 곱한 만큼, 옥외 소화전은 13.5를 곱한 만큼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 곱한 만큼의 물의 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옥내 수화전은 최대 5개까지 5개 수화전은 최대 4개까지 숫자를 곱한 만큼의 물의 양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옥내 수화전이니까 위쪽에 있는 식을 가지고 보면 되겠죠. 1층에 4개, 2층에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층보다 2층을 기준으로 해야 될 거고 더 많은 층을 기준으로 해야 될 거고요. 6개가 있지만 최대 개수가 5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5 곱하기 7.8을 하면 됩니다. 그럼 39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단위는 세제곱미터입니다. 근데 문제에서의 구하라고 하는 단위는 리터입니다. 그래서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환산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조금 더 좀 함정으로 출제가 되게 된다면 39, 39,000 이렇게 보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걸 환산해야 된다는 거를 까먹게 되면 이거를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위를 항상 끝까지 잘 살펴보셔야 되고 왜 39,000이 나왔냐면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환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5개 수화전 문제였다.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될까요? 1층에 4개, 2층에 6개가 설치가 돼 있죠. 그러면 개수는 2층에 6개 중에서 최대 몇 개? 4개가 됩니다. 4개에 13.5를 곱한 만큼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54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근데 이때 리터로 환산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를 54,000리터로 환산해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옥내 수화전의 경우에는 7.8을 곱하는데 최대 5개, 5개 수화전은 13.5를 곱하는데 최대 4개.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푸는 거냐면 물의 양을 구할 때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는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식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식을 외워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식을 자세히 보시면 있는 숫자를 일단 다 더하고요. 끝에 35를 더하거나 0.35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35를 더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단위가 미터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아니라 최소 양정, 높이 이런 미터를 구하라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숫자 더하기 35를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고 여기에 나오는 단위가 메가파스칼이다, 압력이다 하는 경우에 0.35를 더한다. 그래서 숫자 더하기 0.35를 한 7.5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식을 외우는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35 아니면 0.35다. 미터, 메가파스칼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할로겐 1301의 분자식을 찾는 문제인데요. 할로겐 수화약제를 이렇게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앞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C, F, Cl, Br, I의 순서대로 원소의 개수를 표시하는 건데요. 1301의 1은 C, 3은 F, 그리고 0은 Cl, 1은 Br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C가 하나, F가 3개, Br이 하나 있는 4번이 답이 되겠고 자, 2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숫자가 되게 되냐면 C, F, Cl, Br로 봤을 때 C가 1개 있죠? F가 없죠? Cl이 4개 있고 Br이 없습니다. 그래서 104가 되는 거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CCl4가 104가 되는 경우는 이러한 법칙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할론 넘버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번호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보시면 C, F, Cl, Br, I의 개수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쵸? C는 몇 개 있어요? 1개 있어요. F는 없어요. 염소 없어요. 브롬 없고 I가 1개 있습니다. 그래서 10001이 맞아요. 여기랑도 비슷해요. CH2ClBr 보시면 C가 1개 있죠? F가 없죠? Cl 1개 있고 Br이 1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H는 어디서 왔냐? C는 기본으로 H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CL이 들어가고 BR이 들어가고 살아남은 애들이 그냥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C에 기본으로 H가 4개 붙어 있는데 그 안에 I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CH3I가 되는 거고요.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번호를 뭐라고 부를까요? 1001이 되겠죠. C가 하나, 브롬이 하나가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또 실기 때 연습을 하시면 좋은 게 이 번호를 가지고 이 분자식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자식을 가지고 이 번호를 찾아보는 것. 이런 것들 연습해 보시면 이제 절대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27번에 수화기 외부에 이런 표시사항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 수화기가 우리 공간마다, 뭐 집집마다도 있고, 이제 건물마다도 이렇게 있는데, 그 수화기를 잘 보시면 명칭, 적응 화재, 사용 방법, 취급사항, 중량, 제조 연월일, 제조 업체명 상호가 들어가지만 뭐가 들어가지 않냐면 유효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28번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연 발화라는 것은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열을 받아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위의 온도가 뜨거우면 불이 나기 좋겠죠. 표면적이 넓을수록 산소와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발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됩니다. 열 전도율이 왜 작은 게 좋으냐면 열을 잘 전달시키는 거예요. 열 전도율이 좋으면 가운데 모여있지 않고 열을 주변으로 빨리빨리 주기 때문에 그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열 전도율이 작게 되면은 그 일정 부분만 뜨거워지고 주변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을 받아서 온도가 높아져서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작을수록 좋은 거고요. 발열량이 커야 좋습니다. 자, 자연 발화에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습도가 높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 습도가 높을 때 발화가 일어나냐? 습도가 높으면 미생물이 번식하기가 쉽습니다. 여름철에 음식이 잘 상하는 게 온도도 온도지만 습기가 높아요. 그래서 습기가 높으면 미생물이 번식을 하게 되고 그 미생물이 발생하는 열 때문에 온도가 상승해서 자연 발화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불이 나는 거는 발화가 아니라 습도가 낮을 때 잘 일어난다. 요거는 좀 구분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9번의 3종 분말소화약제 표시 색상은 담홍색, 핑크색이라고도 하는데 문제에서 핑크색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담홍색이라고 합니다. 2번이 답이 되겠고 분말소화약제 화학식이나 분해식 꼭 암기하셔야 되는 표입니다. 30번의 착화점입니다. 착화점의 다른 말은 발화점이고요. 발화점하고 구분하셔야 되는 부분이 인화점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말은 아니고요.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말인데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이 불이 붙는 겁니다. 그냥 주변이 뜨거워서 열받아서 불이 나는 거.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나는 겁니다. 라이터를 댔거나 아니면 불씨가 튀었거나 이런 점화원이 있기 때문에 불이 나는 것이 인화점입니다. 그래서 착화점을 설명한 것은 1, 2, 3, 4번 중에 점화원이 없이라는 말이 들어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는 패스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스프링클러 설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방사 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이 숫자 문제인데요. 38도씨 이상인 사료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인데 여기에 면적이 25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기준 면적이 279 미만이니까 12.2 이상의 방사 밀도를 가져야 된다. 이 표를 가지고 보는 문제인데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 표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더라도 60점은 충분히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출제가 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문제라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94%의 드라이 아이스는 CO2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드라이 아이스가 CO2라는 걸 몰랐다. 그러면 이 문제도 사실 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봤으니까 드라이 아이스 100g은 표준 상태에서 몇 리터의 CO2가 되는가? 드라이 아이스가 CO2를 얼린 겁니다.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죠. 이산화탄소를 얼리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포장할 때 같이 넣어주는 그 드라이 아이스가 됩니다. 녹으면서 바로 기체로 변하죠. 94%의 드라이 아이스가 100g 있다는 건 그 안에 CO2는 94g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g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94g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PV는 M분의 WRT에서 요 식을 V는 PM분의 WRT로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PMWRT를 각각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 표준 상태라고 했으니까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을 의미하는 거라서 P가 1atm이 되고요. M은 CO2. 그래서 분자량을 44g/몰로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단위가 g/몰이 되는 이유는 구하려는 부피가 리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부피가 세제곱미터라면
여기에 단위를 kg/kmol로 바꿔주어야 하죠. 그리고 W는 100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94%가 100g 있기 때문에 94g이 되는 거고요. R이 0.082, T는 0도씨 플러스 273에서 절대 온도로 대입을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답은 47.85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T를 273.15로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 구해져 있는 값에 가장 가까운 값을 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시험을 봤는데 이게 애매하게 48.5가 나왔거나 지금 그렇게 되면은 48이랑 50이랑 가까운 건지 48이랑 47이랑 가까운 건지 좀 헷갈리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좀 계산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답에 아주 근접하게끔 소수점 몇 자리만 차이 나게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너무 좀 보기랑 차이가 많이 나면 계산식이 어디가 틀렸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푸셔야 돼요. 33번 전기설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안전관리법상 적응성을 가지는 것들. 이 소화설비들을 주수소화, 주수금지, 질식소화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소화 방법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물분무는 질식에도 들어갈 수 있고 주수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질식소화에 해당하고 할로겐은 억제소화, 분말소화기는 질식소화, 무상소화기는 질식도 가능하면서 주수소화.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질식소화입니다. 자, 질식소화 가능할 때 억제소화도 같이 되는 거니까 억제소화도 뭐 질식소화랑 같은 거다라고 볼게요. 자, 질식소화에 해당하는 것들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기설비는 질식소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산화탄소 소화기 되는 거죠. 그리고 포소화기는 질식소화기는 하죠. 근데 질식의 효과도 있지만 질식소화에서 포소화기는 빠집니다. 질식에 해당하는 CO2, 분말, 포가 있는데 포는 전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CO2 분말은 쓸 수 있는데 그리고 강화액 소화기 가능합니다. 근데 봉상이라는 말 때문에 틀려요. 봉상은 물줄기입니다. 수도꼭지를 트는 것 같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상태를 봉상이라고 하고 전기설비에서 쓸 수 있는 상태는 무상, 안개 상태입니다. 안개 상태일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마른 모래는 질식소화를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간이소화약제이기 때문에 이제 전기를 효과적으로 끌 수는 없어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기설비는 질식소화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34번에 과산화칼륨에 의한 화재 시 주수소화가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과산화칼륨이 칼륨이 들어간 산소 물질입니다. 그러면 몇 류 위험물일까요? 과산화칼륨은 1류 위험물이죠. 1류 위험물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자, 1류는 다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산소 때문에 안 됩니다. 충격을 받아도 산소가 발생해서 안 되고 물 뿌려도 산소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소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는 보통 2류에 해당하는 금속들 있죠. 뭐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니면 3류 위험물의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온도 500도씨에서 1500도씨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서는 불꽃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온도 관계에서 가장 낮은 온도일 때는 다맘적색, 빨간색에 까만색을 살짝 섞어놓은 것 같은 약간 피 같은 색이 좀 온도가 낮을 때고요. 더 여기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색깔은 2번이고 이런 문제도 아까 앞에 스프링클러 문제와 같이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번에 이산화탄소 소화기 중에서 방출구에 생길 수 있는 물질은 자,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소화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소화기. 근데 이 소화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기체로 들어가 있다가 가늘고 긴 관을 쭉 빠져나오면서 냉각됩니다. 기체가 냉각되면 액체가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바로 고체가 됩니다. CO2가 얼면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드라이 아이스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드라이 아이스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줄 톰슨 효과라는 겁니다. 오늘 되게 패러데이 법칙, 반트 호프의 법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하나 이산화탄소가
가늘고 긴 관을 통해서 냉각되는 현상, 그거는 줄 톰슨 효과입니다. 37번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가 아닌 것. 자, 경보설비는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설치를 하는데요.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그리고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가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 2, 3번이 맞고 4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8번의 이 연소의 형태 4가지를 알고 계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각 연소 형태별로 어떤 고체가 연소할 때 이런 연소가 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안에서 표면 연소, 자기 연소, 증발 연소는 고체의 연소고 확산은 기체의 연소다. 이렇게 구분해서 풀면 되는 문제이지만 이런 형태보다 목탄, 코크스, 금속은 표면 연소다. 석탄, 목재, 종이, 섬유, 플라스틱은 분해 연소다. 이렇게 종류를 묻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39번 유기가산화물의 화재 예방상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 유기가산화물은 오류위험물에 해당하죠. 그래서 오류위험물은 가연물도 있지만 산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화원만 추가되면 바로 연소할 수 있는 자기반응성 물질입니다. 스스로 연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열원으로부터 멀리 해야 됩니다. 점화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직사광선이 들어가면 얘도 온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용기 파손 여부는 오류 위험물 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물이든 세면 안 되니까 점검해야 되겠죠. 가급적 환원제와 접촉하고 산화제는 멀리한다. 자, 산소가 있고 가연물이 있기 때문에 뭘 닿든 위험합니다. 일단 환원제와 접촉했을 때 산화제가 있어서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산화제랑 접촉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가연물이 있기 때문에 또 산화제랑 접촉하면 안 되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산화제, 환원제 둘 다 접촉하면 안 된다. 40번 안전관리법령에서 수화설비 중 능력 단위가 가장 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팽창신주함이 160L가 있으면 능력 단위 1.0이 되겠고 수조가 80L이면은 능력 단위가 1.5입니다. 마른 모래 50L는 0.5의 능력 단위를 가지고 팽창질석은 1.0입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가 가장 큰 것은 2번이 되겠고 이 표도 암기를 하셔야 하는 표입니다.